종가를 이용해서 저희가 잠깐 이 종가 고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어때요? 좋으세요? 네, 그래요. 지금 제 자리 옆에 계시는 분은 춘향공 21대 손 박정은 선생님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환영이 아니라 이 집 주인장인데.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로 여기서 생활을 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여기서 먹고 네. 자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종가고택 활용 사업으로 해서 옆에 있는 몽신제에서 했었는데 오늘 이제 정말 여기가 종가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가고택이라고, 진짜 여기가 종갓집이라고. 그래서 이 종가고택에 언제부터 언제 지어져 있고 또 그 유래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종가는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1708년도에 태어나신 저로에서는 이제 8대조 할아버지가 장가 들면서 일이 들어와 가지고 붙어서 이제 살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한 320년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 세모이 좀 느려가지고 정확하게는 내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이 계산기 두드리기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몽신제보다 여기가 먼저 지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제8대조 할아버지, 원자, 육자 할아버지의 네네. 큰 집은 여기 이제 종갓집이고, 네. 둘째 집이 몽신제고, 아.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집이 요 셋째가 이제 거기서 같은 집과 울타리로 해서 살았어요. 근데 보통 종갓집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종갓집이 으리으리하고 더 클 것 같은데 몽신제 둘째 집이 더 크네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야.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다들 그 사주팔자에 그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저기 복이다 보면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귀를 한다는 것은 저기 그 우리 큰 집은 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네. 벼슬길이 많이 올랐고, 이제 둘째 집은 부에 대해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완성급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네. 또 이제 자기 집을 또 멋지게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옆에 보면 사당이 하나 있던데 그게 뭐죠? 예, 저로부터서 죽산박씨 충영공파 여가 종갓집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죽산박씨 충영공파조가 네네. 여기 이제 우리 문자 숫자 할아버지가 저로에서는 21대조예요. 네. 21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의 이제 그 사랑을 네네. 여기다가 이제 모시게 됐는데 이것은 그냥 사당이 아니고 네네. 국가에서 그 충신회에 대해서 이제 그 왕이 도지를 주면서 집도 짓고 그래서 이제 그 다들 제도 모시고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규정대로서 법에 의해서 집의 사이즈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못 져요. 네. 우리가 저기 그 고관대장을 하더라도 99칸 이상은 못 져요. 궁궐 네. 아니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제각도 그의 분수에 맞게끔 딱 그렇게 해서 져놓은 거예요. 사이즈가.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돈 많이 버는 자손들이 그런 거 이제 무시해버리고, 네네. 돈 많으면 뭐 기둥도 크게 하고 집도 높게 짓고 멋지게도 다 짓죠. 근데 여기는 좀 초라해요. 근데 그 당시 이것을 졌을 때는 국가에서 네. 내려준 거 그대로 이것을 졌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여기서 생활하시는데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종가 고택을 귀한 자리 이렇게 내주셔서 선뜻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짧으나마 이렇게 이 종가 고택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진행을 맡게 된 자이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윤수입니다. 네. 지금 잠깐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여기가 너무 걸쳐 앉기가 너무 편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달빛소리 팟캐스트 이 공개 방송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하고 지리산 섬진강 문화재 활용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종가고택과 하는 인문학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종가고택과 함께하는 이 인문학 콘서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이제 곧 해가 뉘엿뉘엿해지면서 어둑어둑해질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의가 이제 듣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세상이 조금 좀 잠해지면서 귀에 강의가 쏙쏙 여러분들 귀에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신천이 스님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분은 소야이고요. 네. 전북 김제에 있는 무주암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스님이시자 아동 문학가이십니다. 저 밤하늘에 아직 별은 안 떴네요. 별만큼이나 맑고 아름다운 동시와 동화로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동문예 신인상을 수상하셨고 대전일보 신춘문예 창주문학상 녹색문학상 당선 등을 거쳐 등단을 했습니다요.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동화 문학가이시고 또 스님이시고 어느 쪽으로 소개해야 될지 양쪽 다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여러 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야 네. 저도 또 여기 계시는 분도 우리 신천이 스님의 저서도 또 읽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많은데요. 장편동화 꽝포 아니야요. 남북 공동초등학교는 초등학생 필독서로 널리 읽히고 있고요. 동시집으로 달림이 엿보는 일기장, 달을 삼킨 개구리, 밤하늘 엿보기 등이 있고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는 동시집 똥꽃, 산문선 무얼 믿고 사나와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편동화로 대통령이 준 완장도 있다네요. 그렇군요. 제가 아까 이 여러 저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꽝포 아니야요? 남북 공동 초등학교. 네. 제가 이 책이 좀 귀에 쏠깃하고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지 하고 궁금해서 제가 봤거든요. 봤어요? 예. 근데 이게 꽝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꽝포. 거짓말.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남북한 아이들이 함께 같은 반이 돼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순수한 우정이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준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땅 위에 세워진 이 휴전선을 허물기 전에 마음속 담을 먼저 허물어야 비로소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이 책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동화 작가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스님의 나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혹시 아세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계산해보면 나이가 나오겠죠? 예? 중이라고요? 중이니까. 또 여기서 아재 개그가 통하는 건가요? 스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유, 참 그랬구나. 싫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재 개그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스님한테는 또 하나 특별한 직함이 있어요. 직함이라면 어떤 직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북 독립군 총사령관이시래요. 예? 뭐라고요? 전북 독립군 총사령관. 전북 독립군 총사령관요? 네. 아니 제가 스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좀 검색을 좀 했습니다. 요즘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경남 창녕 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전북 독립을 외치시는 거예요? 경북도 경남도 아니고
이 이유는 뭐 잠시 스님께서 뭐 이 궁금증을 풀어주실 거라 또 생각이 들고요. 스님의 또 활동하시는 영역도 굉장히 넓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쪽에 저희 전주 한옥마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전주 한옥마을에 문화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마당 축제인 봄날은 간다라는 것을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또 전주 가맥 축제 유명하잖아요. 이 또한 또 스님이 기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맥축제는 술 마시는 축제 아닌가요? 그걸 왜 우리 스님이 계획을 하셨대요? 아니 스님이 술을 좋아하신대요. 아, 이거 어떤 좋아해요? 갈수록 태산이네요. 설마 진짜로요? 아유 뭐 가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술에 관한 시를 또 제가 2개 읽어드릴 텐데 누가 지은 시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술타령.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맞아요. 술 사 먹지. 내가 옷 사입나. 돈 있으면 술 사 먹지. 이게 술타령이고요. 또 하나 술통.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둬. 운이 좋으면 밑둥이 쓸지도 몰라. 아니 이 시 스님이 쓰셨다고요? 네, 딩동댕. 아니 그럼 우리 스님 가쁘시겠네요? 아니 왜요? 저 시는 전국 술집 어디건 벽에 안 걸려있는 데가 없어요. 술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애주가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시인데 저작권료로 엄청 벌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저작권 그 수입을 받으러 일일이 술집을 다니셔 보세요. 그럼 이 술집에서 저작권을 뭘로 주겠어요? 술로? 술로 주겠죠. 그럼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작품 활동이고 뭐가 아무것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고 싶으나 조금 자제를 하고 계시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래전부터 먼 길에서 오셔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저희 바로 신천 스님을 저희가 모시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님 이 자리에 나와주시겠어요? 자, 네, 잠깐만요. 신천 박수 중학교 2학년짜리 무슨 강의를 해?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사실은 원래 프로그램상으로 갔을 때는 저희 스님 오시기 전에 또 강의 있기 전에 우리 노스텔지어 두 분의 저희가 노래를 듣기를 했는데 이 유성훈 또 작곡가님이 제가 직접 소개를 하는 것보다 우리 스님께서 직접 노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바톤을 넘기고 저는 종종 사라지겠습니다. 주세요. 네. 나 2개 가지고 해야 돼? 뭐 소개가 굉장히 장황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일자 무식이에요. 그리고 뭐 아이들 동화를 쓰는데 이상하게 술꾼 취급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이랑 못된 것이 생겨가지고 제 홈페이지에 와서 그 시를 퍼다달라가지고 술꾼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는 아이들 동요, 동시,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일탈하면서 쓰는 시들 그것이 지금 인터넷에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어른 시는 주로 쓰지 않고요. 아이들 동요, 동시, 동화. 그래서 아이들 지금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뭐 자꾸 중이라 그랬다가 선임이라 그랬다가 자꾸 정체성을 흐리는데 저는 중입니다. 중. 여기 중2 보여요? 네. 중2 네, 중학교 2학년.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1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살 중2. 제가 이렇게 물론 뭐 허튼 소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전남 대흥사라고 있어요. 그 뒷산이 두륜산입니다. 그 두륜산에 제가 일지암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아주 휘영청 달이 밝은 날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단 한 번에 한 편의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인들이 보통 뭐 하루 저녁에 몇 편 썼네 그러면 제가 욕을 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몇천 편의 시를 썼지만 그 중에
한 방에 딱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만월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에 우리 유승훈 씨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달이라는 윤석영 씨의 반달은 또 유명하죠, 그죠? 같은 우리 아동문학 하시는 분인데 그 윤석영 씨의 반달 말고 제가 또 제 나름대로 하늘의 반달을 보고 쓴 시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은 수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흩은 소리를 늘어놓기 전에 제 시로 된 노래 두 곡 만월하고 반달 우리 유승훈 씨 작곡 노래까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어지거든 숨가쁘게 오너라 호이 호이 오너라 숨가쁘게 오너라 호이 호이 오너라 네, 참고로 저 가사를 나눠드렸어요. 보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음미하기 편하실 겁니다. 만월은 꽉 찬 달이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반대를 갉아먹은 반달이 있습니다. 반달은 처음에는 숫자로 보이셨대요. 그래서 반밖에 안 차는. 근데 처음엔 숫자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또 무엇으로 보이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슬픈 처럼 고여있는 저 밤 하늘에 다 채워지지도 다 비우지도 않을 술잔 하나 떠있다 끝날 것 같은 사랑같이 사랑 같으면서도 내 사랑이 아닌 채로 누가 와서 채워주기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누가 와서 비워주기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마음 같이 루디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루디야 반쯤찬 술잔 하나 루디야 어설프네 하늘에 떠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또 허루허루해야 안주찬 술잔 하나 어슴푸레 하늘에 떠있다 어슴푸레 하늘에 떠있다 네, 주최하시는 분 음주 청정은 좀 어디 감금을 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유성훈 씨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묘하죠. 옷을 입힌다는 것, 그죠? 그 짐승들은 감출 게 없어서 옷을 안 입어요. 근데 사람들은 감출 게 많아서 옷을 입어요. 근데 노래도 보면 내 시는 보잘것없는데 저렇게 또 노래를 만드니까 그럴싸해 보이죠.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노래란 게. 아니, 계속 그냥 이 무식한 놈 뭐 허튼 소리 듣는 것보다는 계속 가버리죠, 저렇게. 에?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2시간 그냥. 예, 이제 제가 좀 허튼 소리 하고 나면 노스텔지아 우리 백진영, 유성훈 씨 듀오가 하는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통기타 가수들이 많죠. 수아진, 뭐 자탄풍 많이 있는데 순수 통기타로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팀은 우리 노스텔지아가 유일합니다. 다른 멤버들은 전부 반주기란 걸 써요. 그래서 실질적인 자기 음악이 아닙니다. 반주기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노스텔지아만이 순수 통기타로 한다. 그 점 알아주시고, 좀 뭐 또 금방 실이 났다가 가라앉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또 나도 밥값은 해야 밥을 얻어먹었으니 안 먹었으면 내 그냥 갈판인데. 예. 아까 우리 저 팟캐스트 강의하신 우리 선생님이 뭐 인문학 유명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름이 있으니까 유명은 한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왜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에 낙서 한 가닥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하고 딱 들어맞는 어떤 말이 나한테 딱 왔을 때 그것은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1시간 정도 떠들 건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제 뭐 거의 보니까 한 2-3명 빼고는 저보다 나이가 한 40세 이상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14살이니까요. 그래도 남은 생 다만 1년이라도 이런 말이 있죠. 내일은 내 생에 남은 내 생에 남은 첫날이다. 그죠? 첫날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나간 건 생각하지 말고 다가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좋은 내일을 맞을 수 있으니까 허튼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중에 혹시 압니까? 뭐 지똥도 약이 된다고? 약이 될 말이 한마디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인문학 그러면 놀자, 공자, 장자, 자자 막 이런 거만 하잖아요. 노자, 장자, 뭐 공자. 저는 공자, 자자, 놀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더 잘 알아요. 우리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걸 할까? 왜 자기들만의 것을 내놓지 못할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작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 안주머니에 넣어놓은 씨앗처럼 넣어놨던 것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나는 나야. 맞습니다. 너는 너지. 네가 나는 아니잖아. 그죠?
나는 나야 그러는데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질 않죠.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서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80 막 이렇게 드신 분들이 거기 앉아있고 14살짜리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사실은 제가 거기 앉고 어르신이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얘기를. 근데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어르신은 이 겨울물에 떠가는 가랑잎처럼 그냥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동동동 떠오셨고, 나는 하나라도 깨우쳐 알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때때로 노력하고 수시로 노력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10년을 사니까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되더라. 어르신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만, 많이도 말고 깨우쳐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5년 후면 어르신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다수에 그렇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세월에 쫓기니까 그렇게 가랑잎처럼 둥둥 떠내려왔죠. 내가 누구인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밤하늘에 별을 본 사람. 자, 할 일 되게 없는 사람이. 뭔데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어요? 시련을 당했거나 뭔 일이 있어. 자, 보통 사람들은 하늘에 별이 있는 걸 알지만 보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내 무릎이 여기 있는지 아는 사람. 저 무릎이 안 좋아요. 자, 내 무릎이 여기 있어. 그럼 이미 내 무릎은 작살이 났어요. 인체는 그렇게 알려줘요. 맞죠? 무릎 안 좋죠? 네, 무릎이 좋으면 무릎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자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언제 생각해 봤겠어? 안 해보지.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어디서 어떻게 왔나,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훌륭한 우리 가수들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흩은 소리를 최대한 짧게. 자,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죠? 엄마. 근데 어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달라요? 아, 달라요? 엄마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엄마는 내 거고 어머니는 대중이에요? 네, 그래서 치고. 어느 지적 장애를 둔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막 보채는 거예요. 왜? 지적 장애 그러면 이게 몸을 비틀면서 막 말도 잘 못하면서 소리만 지르는 그런 장애인 친구예요. 그래서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 배달 온 거 퉁퉁 분 짜장 먹게 하고 싶은 엄마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냐, 먹으러 가자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동네 중국집을 갔어요. 갔더니 주말이라 자리가 거의 한 자리 딱 비어있고 꽉 차 있어요. 그 구석진 자리에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짜장면 하나를 주문했어요. 근데 그 앞자리에 그 아이 또래 애 2명을 데리고 온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그 몸을 비꼬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애들이 흉내를 내면서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소리를 지르죠. 짜장면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야, 저 좀 조용히 하라 그래. 짜장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하니까 점원이 왔어요. 아주머니, 아이 좀 잘 좀 다독여주세요. 알았어요 하고 이제 짜장면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짜장면을 먹이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애들이 막 흉내를 내면 놀리니까 애가 뒤트는 통에 짜장면이 다 흐르고 입에 한 줄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더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막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하라 그래 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점원이 다시 그 아주머니한테 왔어요. 오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점원한테, 아저씨 죄송해요. 내가 우리 애 얼른 데리고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점원이, 아주머니 그게 아니에요. 방금 나가신 어떤 분이 아주머니 짜장면 값을 내고 가시면서 이걸 전해주래요 하고 쪽지를 하나 전해줘요. 그 아이 어머니가 그 쪽지를 딱 펴보니까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당신은 그 아이를 위해 하늘이 보낸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걸 읽는 순간 그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신이 다 할 수 없어서, 신이 다 우리 사람을 만들듯이 다 만들면 좋은데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만들어? 못 만드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크게 공무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거기 앉아 계신데, 선생님 지금 현재 선생님은 누구? 저희 전에 누구? 태양과 나와 가장 선생님. 자, 그럼 태양 이전에 누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한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해서 들어가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난 나야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자심, 아까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죠 우리 선생님? 저쪽에 존심대라고 써있죠. 예, 저게 뭐냐면 자존심을 세우는 바위예요. 예, 그걸 존자심이라 그래요. 네, 존자심이라 그러는 건데, 우리는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내 자존심을 세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우리는 사람일 때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기해보세요. 편하게. 뒤졌다. 대졌다. 아유, 참, 어떻게 서희가 선생님이 저렇게 대졌다. 또 돌아가셨다. 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숟가락 던졌다. 뭐. 네. 자, 밥 숟가락 나왔다. 두 발 가지런히 했다. 우리나라 말로 죽음을 표현하는 게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고은 선생이 뭐 노벨 문학상요 근처도 못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은 선생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어제까지 몸이 아파 누워있던 우리 할머니가 드디어 밥 숟가락을 놨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외국 영어로 하면 drop the spoon이에요. 서양은 휴머니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휴머니즘을 서양에서 절대 번역할 수가 없어요.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노벨 문학상 못 받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뭐냐면, 아까 죽었다는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돌아가셨다, 이것이 가장 적확한 표현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저기 우리 야수 선생님 계신데 저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다리 힘 빠지면 어떻게 해요? 지팽이 짚지. 우리 저 선생님은 눕는 걸 좋아하시네. 이렇게 지팽이를 짚잖아요. 그러면 몇 발이에요? 세 발. 자, 그러다가 이제 힘 빠지면 어떻게 해? 네 발로 기어요. 그럼 네 발. 그러다가 어떻게 해? 덜어 누워. 그러다가 어떻게 해? 죽어요? 아, 죽기 전에 하는 대사가 하나 있어. 예, 맞아요. 자, 죽기 전에 사람은 속을 비워요. 그것을 베네똥이라 그래요. 베네똥을,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똥을 많이 싸면 그날 가시는 날이에요. 그거 아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임종을 보시려면 병을 보고 가시면 돼요. 그날 죽어요. 자, 그러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왔어. 탯줄을 잘랐어. 제일 먼저 뭐예요? 예, 베네똥을 넣어요. 자, 그 다음에 누워요. 그 다음에 뭘 짚고 일어서요. 그 다음에 기어요. 아니요, 기다가 짚고 서지. 그 다음에 두 발로 걸어요. 반대로 탁 갔죠. 그래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가장 적확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소멸되지만 영혼은 영혼불멸의 세계로 가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는 항상 두 개의 영혼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몸을 지배하는 영혼, 하나는 마음을 지배하는 영혼이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각각의 영혼을 가지고 몸을 받아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소멸되지만 영혼은 영혼 불멸에 가서 이 정자는 또 다른 난자와 결합할 수 있고 이 난자는 다른 정자와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남성성이 강한 영혼과 여성성이 약한 영혼을 만나면 몸은 남자가 지배합니다. 근데 속에 여자가 들어있어요. 저 같은 놈이에요. 저는 평소에 막 술도 잘 먹고 잘 노는데 집에 가보면 깍대기에 탁탁탁탁 이렇게 정리해놓고 잘 삐지고 뭐 말하면 삐져. 에이씨 안 놀아. 막 이렇게. 속에 이 밴댕이 속 같은 여자가 하나 들어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성성이 강한 영혼과 남성성이 약한 영혼이 만나면 몸은 여자가 지배를 해요. 근데 보면 여자 중에도 여자한테 갑자기 막 성질 낼 때 왁 하는 사람도 있죠. 속에 남자가 들어있어요. 그게 여자 운동선수들이 99%. 그 다음에 남성성이 강한 영혼과 남성성이 약한 영혼이 만나면 천하대장부. 여성성이 강한 영혼과 여성성이 약한 영혼이 만나면 현모양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두 개의 영혼이 들어있는데 가끔 자기 자신하고 싸워보신 분. 야 정말 착하게 사시네. 왜 자기 자신하고 안 싸워요? 저는 나가서 술 먹다가 헛소리 잘못하고 들어가면 혼나요. 너 그렇게밖에 못해. 그런 말을 왜 했어? 막 혼나요 저한테.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지배하는 영혼한테. 그래서 우리가 영혼 두 개가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데 몸을 지배하는 영혼은 생각을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생각을 지배하는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는 영혼이 합의를 잘 못 보면 뭐하다? 우유부단하다 그래요. 결론을 못 내려. 서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면 나중에 정신질환으로 가죠.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이제 몸은 소멸되고 영혼 불멸의 세계를 간다 그랬잖아요. 가는데 거기에는 개신교에서는 망각의 강이라 그래요. 망각의 강이라 그래서 전생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과정이 있어요. 전생의 기억을 지워요. 근데 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둬요. 자, 우리 보지만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놈 내가 그 야동도 안 보여주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 낳아가지고 다 키워요. 근데 그 새끼들은 눈도 안 뜨게 젖을 찾아 물어요. 찾아 물어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안다? 본능적으로 안다. 그렇죠? 그 본능이 전생에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에요. 3살짜리가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해요. 신동이 났다 그러지. 자, 그거 어떻게 해서 탄생한다? 전생의 기억이 실수로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생에 영어를 잘하던 녀석인데 기억이 실수로 안 지워져가지고 지금 현생에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 개신교에서 이거 유학 안 가르쳤어요? 저 엄주 청중은 좀 빼주면 안 됐구나. 까먹게 맞다. 안 배워도 아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 자체를 다 지우면 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것이 본능적으로 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워진 건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것을 우리 불교 용어로 진공묘유라 그럽니다. 텅 빈 곳에 묘한 것이 있다. 내가 전생 살면서 내가 알았던 것들이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는 그곳이 있는데 스님들이 왜 애써 그곳을 접선하려고 산매에 들어가느냐? 왜 가부좌를 털고 앉아가지고 그냥 뻘거벗은 아가씨 생각이나 하지 그거 가서 뭘 빼내올 생각하느냐? 내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가서 꺼내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 알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소식을 얻었다 하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생에서 알았던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삼매에 들어서 접속을 해서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깨우쳤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 하나 볼까요? 아기가 나올 때 주먹 쥐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주먹 쥐고 나오죠. 주먹 펴고 나와요. 제 한번은 나올 때부터 불량했어. 자, 주먹을 이렇게 쥐고 나오죠. 왜 주먹 쥐고 나올까? 저기 또 문제 있는 데가 또 있네. 아이가 뱃속에 몇 달 있어요? 그거 잊어버릴까봐 세는 거예요. 자, 전부 두 손 올려보세요. 두 손 올려보세요. 조금 전에 뭐 주먹 쥐고 나온다 그랬지? 제가 얼마나 오류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펴봐요. 자, 지금부터 세보겠습니다. 한 달. 한쪽부터 세. 두 개 다 세지 말고.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또 반대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주먹 어떻게 지었어요? 아, 주먹 지어봐. 아니, 선생님, 여태가 이렇게 세놓고 또 이렇게 지어, 왜? 손가락처럼. 이렇게 지어야지, 이렇게. 아, 스님. 손가락이 들어간다니까, 안으로. 손가락이 꼬부라진 게 엄지손이 안으로 들어가요. 자, 아이들은 이렇게 지고 나와요. 10달을 세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 잘못 세면 8달 반 만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지고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지고 나오냐? 내가 최고야 하지 않겠다. 이번 생에서는 너 때문이야 하지 않겠다. 나 이번 생에 한번 잘 살아볼 거야 하는 다짐이에요. 자, 주먹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너 가만 안 둬 할 때는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볼 거야 하고 다짐할 텐데 이렇게 잡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잡아요. 걸을 때. 자, 주먹이 다 용도가 달라요. 그죠? 근데 어머니들이 더 몰라. 그러면 좋다. 하나 더 물어보자. 애가 나오자마자 거꾸로 잡고 엉덩이 한번 탁 때려. 몽골 반점 만드는 거야? 왜? 오르라고. 아, 이거 쓴맛을 봐야 돼. 세상에 쓴맛을.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태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지 않죠. 태호흡을 해요. 태로. 근데 때려주는 것은 첫 호흡을 터주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럼 나는 애 안 낳아도 아는데. 엄마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들 날 때는 몰라요. 정신없어서요. 맞아. 그 친구야, 그러면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봤어야지. 나는 나올 때 봐가지고 아는 거야. 나올 때 눈 뜨고 나와서 나는. 아, 스님 본체요? 에? 본체가 난 거 봤어? 나는 사랑채가 났어요. 아, 사실은 엄마들이 참 모르는 게 많아요. 엄마들이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속에 물이 차는 게 뭐예요? 양수. 양수가 바로 횟수예요. 바닷물하고 염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닷물에서 나오면 무통부만. 네, 그것이 엄마의 양수와 해수가 염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가 500원씩 걷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스님 장가 나는 거는 그거 되게 잘 알아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봤다니까 사투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또 특히 우리가 이거 태아머리에는 여기가 대천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소천문 그래서 있어요. 근데 이 소천문은 일찍 다치지만 대천문은 8개월 될 때까지 안 다쳐요. 그래서 우주의 신비를 다 알아요. 8개월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애가 태태에 그런 비와. 예? 다 알아요, 애들은. 근데 이 소천문, 대천문이 없으면 아이는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다. 아이가 엄마 자궁을 나올 때 이게 고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그러진다. 그래서 머리가 소천문, 대천문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일그러지면서 나와요. 그래서 애 처음 나와서 보면 머리가 막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애 머리 바로 잡느라고 눕혀놓으면 납작해지고 옆으로 놓으면 곰배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굴리지. 아이 머리. 아니에요? 맞아요. 맞다니까. 스님 애기 몇 명 남았어요? 저 엄주 청중 좀 빼라니까 자꾸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정말 엄마 뱃속에서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뭐 7걸음을 걸었다 그러는데 어떤 노가다 하는 사람이 우리 집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댕기더라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지가 이 세상 천지에 지가 제일 귀해? 지가 최고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마이크대 하나, 이 돌멩이 하나, 이 세상에 똑같은 거 두 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똥침 막대기든 떨어진 복숭아 씨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니 너는 그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박수 한번. 최고. 그럼 자 여기 있는 분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박수 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전문대회상 나온 사람 같고 안 친 사람은 지금 유치원도 안 나온 사람 같고 하여튼 어쨌거나 천상천하 유화독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울음소리 내며 나온 것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아껴라. 그래서 저는 이것도 모르고 제가 저희 집에 자식이 세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명 가까이 돼요. 많다 보니까 나 하나 흘려도 모르더라고. 제가 중학교 졸업받고 가출을 했는데 이게 뭐 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안 찾아. 그래서 죽은 데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독학을 하면서 어느 날 여름방학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안 보내줘요. 내가 착하니까 나만 일 시키고 딴 애들을 학교 보내주고. 그래서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요? 그랬어요. 엄마한테. 술을 한 잔 먹고 까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나처럼 이럴 거면 왜 날 낳았어요? 그러면 월세방 들어온 놈이 도배해내라, 싱크대 놔라, 막 장판 깔아라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아주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짜장 스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침마당에 끌려 나갔었는데 저는 방송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그걸 보고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여자 중학교 3학년이 하나 있었는데 사모님 이거 마이크 대드리 끝났어요? 나와서 받으셔도 돼요.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참 큰일 났어요. 문제예요. 그러면서 막 쭉 얘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엄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 부모 학교로 하고 해서 지금 8년째 부모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내일 딸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오고 엄마는 가라 그랬어요. 익산분인데 가라 그러고 보내고 엄마가 가고 나니까 그 아이가 내 앞에서 20분 동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울라고 줬어요. 그렇다고 잘 울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채질 할 수도 없고. 20분 후에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죠. 엄마 문제라는 걸. 근데 그 아이가 부모한테 서운함만 있지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5분 정도 해줬어요. 엄마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가 너를 낳았지만 엄마가 너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고 네가 엄마를 선택해서 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네가 책임을 져야지. 엄마가 네 책임질 일 없는 것이다. 하고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수긍하고 지금 졸업했겠네. 작년에 외국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손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저 때문에 공부 잘하고 있다고.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그 애가 아파트 옥상을 3번이나 올라갔대요. 결국은 못 뛰어내렸지만 근데 그 엄마는 지금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렇듯이 너무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원망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딱 잘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부모만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뼈골까지 다 빼줘. 저는 이거 반대예요. 아이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이만큼 했으니까 니네들끼리 살아 하고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 나이가 되면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네 부모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부모들이 다 이거는 뭐 결혼시켜줘, 애 놓으면 손자 봐줘, 또 손자 보고 나서 반찬 해다 줘, 김치 해다 줘, 막 죽을 때까지 껍질만 남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인생은 뭐야? 없어요. 그렇게도 살지 마시라고요. 애 대학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자립을 하면 이제부터 너는 사회인이니까 니네들끼리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그리고 경제권도 물려주면 안 돼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주는 거예요. 경제권도. 돈 줘버리고 나면 안 모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면 자식들 너무 챙기지 마시고 본인들 인생 사세요.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면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말을 들은 게 얼마나 될까요? 잘 들은 게. 자, 나는 부모 말 잘 들었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거의. 그럴 거예요. 부모를 안 듣게 생겼어. 자, 부모 말 잘 들은 사람, 잘 들은 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엄마 뱃속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거 먹어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또 그럽니다. 애기가 막, 자, 이거 다 애기를 몇 사람 빼고 다 가져왔을 테니까 막 발길질을 해. 애기가. 그러면 엄마가 좋아가지고 여보 우리 애가 발길질 해. 막 나 여기 있다고 알려줘. 막 그래. 참 엄마들이 무식하기는. 그것이 아이가 내가 여기 쥐가 있다는 거 다 아는데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니 자세를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지 않고 그냥 애가 나도 여기 있다고 알려. 얘 축구선수 될란가 봐. 막 좋아라고 뛰어다녀. 애는 죽겠는데. 그것이 우리네 부모. 왜? 그래서 부모도 자격이 필요하다.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나는 누구인가 요점까지만 가고 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어떻게 살아, 그죠? 밥 먹고 살면 되지. 그죠? 쉽잖아요. 근데 사람이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건가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사람 구실을 다 할 때,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때 사람으로서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숨만 쉬고 또 사람 구실을 못하면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깨우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지 않는다. 참 재밌어요. 자, 우리 이 인체는 이 뇌가 지배하는데 어떤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깨우쳐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떤 치과 의사가 칫솔질은 밥 먹고 3분 이내에 3분 동안 하루 3번씩 닦아라. 그랬어요. 그 나쁜 놈이에요. 자, 여러분 쇳덩어리 갖다 놓고 평생을 하루 3번씩 3분씩 칫솔로 문질러 달아버려요. 우리 이가 쇳덩이도 아니잖아요. 몇십 년 하면 이거 신경이 다 드러나가지고 다 치과 가야 돼. 양치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물질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과 의사가 3분 동안 빡빡 문질러라. 하루 3번씩. 그 포항제철에서 돈 받아먹은 놈이지. 그리고 자, 이 뇌가 얼마나 그 똑똑한 놈이냐면 아까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먹다가 누가 탁 먹다가 돼지고기에 들어갔어요. 딱 먹었는데 상한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생각 딱 했잖아요. 그러면 뇌가 뭐라 그래? 야, 내보내. 배탈 쫙 납니다. 우리가 배탈 나는 게 음식이 상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뇌가. 자, 안 그러면 거지들 다 죽어야 돼요. 거지들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빵 쪼가리에 막 곰팡이 핀 거 곰팡이만 뜯어놓고 먹어요. 그 친구들은
상했다 안 상했다 따질 시간이 없어요. 배고픈데. 그것을 우리는 일명 뇌를 속인다고 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요요 현상으로 시달리는데 요요 현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뇌를 속이는 방법을 터득하면 요요 절대 안 옵니다. 뇌가 작동합니다. 뇌가. 자, 내가 깁스를 했어. 이 깁스를 했는데 팔을 깁스를 했는데 내가 팔을 펴 그러는데 안 펴. 펴 일주일 정도 했어요. 안 펴. 아, 그럼 너 안 펴는구나. 그럼 펴지 마. 펴지 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이 나섰어. 펴라니까 뭐래요? 뇌가 펴지 마. 안 펴져요. 그리고 자꾸 물리치료하면서 막 펴려고 이랬으니까 펼 거야? 하고 나중에 펴주는 거예요. 팔이 굳어서 안 펴지는 게 아니에요. 물리치료 받는 이유가 팔이 굳어서가 아니라 이걸 자꾸 펴려고 뇌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한 생각 더 하니까 알 게 많죠? 자, 그러면 우리 음주 청주 어디 갔어? 안 되겠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누님. 호랑이, 큰 숫호랑이하고 새끼 암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암사자가 이겨요? 왜? 암사자는 새끼고 호랑이 큰 놈인데? 싸운다니까 무슨 사정을 하고 그래요. 그 사모님한테 가서 사정하세요. 아니, 가서 잘못했다고 사정하시라고. 자, 누가 이겨요? 호랑이 큰 놈하고 새끼 사자하고. 호랑이 이기잖아요. 자, 호랑이 이겼는데 호랑이가 그 새끼 사자를 한 입에 톡 틀어 먹을까요? 아니면 여보 삼시가 칠성아 이리 와 해가지고 가족을 다 불러서 같이 먹을까요? 근데 전문대 이상 나온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는 안 보나 봐. 혼자 먹어요? 아, 우리 선생님 딸은 혼자 먹는데 맨날 이불 밑에 넣어놓고 먹는구나. 또 서열배 먹고 나서 남기는 거 뒤에 먹고. 봐봐,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정답이 아니야. 자, 봐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호랑이가 사자를 물어 죽였어. 호랑이가 사자를 절대 안 먹어요. 육식동물이 육식동물을 먹으면 단백질 포화로 죽어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만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내가 1,000원씩 걷어야 되겠다. 하여튼 자, 봐요. 한 생각 더 하면 알 수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 깐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공술의 공수인데. 근데 공술의 공수가 아니잖아요. 그 누구야? 타타타 부른 누구야? 김국환이가 뭐라 그랬어?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공술의 공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고 해서, 저도 이 주머니가 없어서 이걸 또 못 넣는데,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고 해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갈 때 통장 2개를 가져가요. 하나는 적금 통장, 하나는 대출 통장이에요. 적금 통장에는 내가 살아생전에 선한 일 한 걸,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 한 것들만 차곡차곡 적혀 있어요. 대출 통장에는 남한테 해를 입히고 나쁜 짓 한 내용들이 차곡차곡 적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저승을 갔는데 적금보다 대출이 훨씬 많으면 난 어디로 가? 그러죠. 그죠? 아주 쉬운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요? 적금을 많이 넣어야죠. 자,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은 요 통장 2개 가져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적금을 많이 들어서 저승 가서 좋은 데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착하게 사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요. 여기 앞에 대표적으로 착한 사람 하나 앉았네. 착하다. 아유, 이분 이름이 초영이에요. 응? 네, 거기는 착하다. 네.
근데 착하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덩신, 바보. 그잖아요. 착하다는 왜 지 거 다 뺏겨? 다 줘? 내 거 없어? 막 내가 쌀 떨어졌는데 남은 거, 한 그릇 남은 거 옆집에 줘. 굶고 있으니까. 이 착하다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불교 용어 방하착 이런 데서 왔습니다. 방하착.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착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집착을 가지고 있지.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어떤 눈먼 맹인이 길을 가다가 배낭을 굴렀어요. 그런데 구르다가 어떻게 운 좋게 딱 나뭇가지를 잡았어. 잡고 있는데 사람 살려 그러는데 외딴 길을 아무도 지나가질 않아. 근데 마침 어느 탁발 나간 스님이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는데 어디서 막 사람 살려 그러니까 그 누구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안 못 보는 맹인인데 배낭에서 떨어지다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 그래서 그 스님이 떡 내려다 보더니 이보시오. 당신은 그 나뭇가지를 놓아야 사오. 그러니까 아니 놓으면 죽는데 어떻게 놓으라 그러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맹인하고 땅하고 거리는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맹인이 앞에 안 보이니까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찮은 것에 목을 메고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편한데. 모든 걸 잡으려고만 하니까. 물론 돈을 그렇게 막 나뭇가지를 돈이라 생각하고 잡고 있으면 안 놓으면 벌린다 그럽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뭐 죽지 뭐 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고가 잔뜩해. 밝지가 않아. 왜? 아무리 가져도 모자란 게 욕심인데 어떻게 만족을 해요? 그것도 그 일화 착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대선사 경어가 있는데 경어 스님이 제자 만공을 데리고 탁발을 나갔어요. 탁발을 나가서 동네를 돌면서 경어 스님은 서성이니까 목탁 하나만 들고 가고 만공은 바랑 하나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갈 때는 빈 바랑이니까 쫄랑쫄랑 잘 따라갔죠. 집집 도니까 옛날에는 곡식을 줬어요. 그 곡식을 주니까 보리쌀 밀 막 주니까 나중에 바랑이 한가득 찼어요. 야 이제 그만 가자 하고 휘적휘적 오는데 어떻게 해요? 경호 스님은 올 때나 갈 때나 이 목탁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가는데 만공은 바랑에 곡식이 잔뜩 들었으니까 무거워 죽겠지. 스님 쉬었다가요 무거워 죽겠어요 그래요. 만공이 따라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마을을 만났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옛날에는 공동우물이 있었어요. 공동우물. 그 공동우물에 안악이 그 옛날에는 저 항아리 이 물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저고리가 이 들면 젖이 다 보였어. 이렇게 옛날에는 뭐 대놓고 젖먹이고 했으니까. 그래서 경선이 가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안악의 젖을 만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놀래가지고 그 안악이 물동이를 바삭 깨고 에이 부모님 사람 살려 그러니까 동네 장정들이 지게짝대기 쇠사랑을 들고 저 중놈 잡아라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경호 스님은 사람 바라만 날 살려라 그럼 막 도망간 거지. 도망가니까 이 사무투기를 돌아서 또 앉아있는데 만공이 바랑을 지고 흘려불떡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혓바닥이 절반쯤 빠져가지고 경호 옆에 턱 걸터 앉는 거예요. 그때 경호 스님이 물어요. 만공 선사한테. 야 아직도 무겁냐? 아직도 무겁겠어요? 사람 살려라 도망오는데 살 생각만 하지 이 덩어리 짐을 언제 생각을 해? 내려놔 버리면 그것을 없애버리면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착이라는 것 때문에 끝없이 잡고 우리는 끄달리며 산다. 내 거 아닌 건 내려놓고 또 내 그릇에 맞지 않는 것은 내려놓자. 5분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면 뭐가 생겨요? 에? 에? 아이. 또 아이는 그냥 생겨요? 사랑한다고 애가 생겨요? 관계를 가져야지. 당연하면 당연한 걸 얘기해야지.
제가 이 함정을 봤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관계라는 것이 생겨요. 관계. 자,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부족하지만 저는 강사와 수강생으로 이런 관계를 맺었어요. 다음에 우리 어디서 만나면 옛날에 그 몽심대에서 선생님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럼 또 많이 바뀌었겠죠. 우린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사람을 제일 행복하게 하는 건 뭐? 인연, 관계. 사람이에요. 사람을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또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에 사람으로 인해서 생을 영위해요. 그 우리가 삶이라는 단어 있잖아. 살. 그것을 풀어서 사람으로 읽어도 돼요. 떼어 읽으면. 사람으로 우리는 인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살면서 누구를 만나서 언제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예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1994년도일 거예요. 지존파라고 들어봤어요? 지존파? 그 경남 장성에서 그 애들이 모여가지고 돈 많은 사람을 납치해서 사람을 구워 먹고 막 했던 사람인데, 애들인데, 그 중에 대장이 김기환이에요. 빨리 갈게요. 김기환이가 나중에 사형되기 이틀 전에 제가 만났는데, 야, 김기환 씨,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려서 나온 말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 거 18년 이렇게 나왔어요. 김기환이 이랬어. 도대체 그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김기환이가 가난했는데 이제 학기 초에 그 다음날 미술 시간이 들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날 종례 때 내일 미술 들었으니까 도화지하고 크레 파서 챙겨오고 있지 마. 저 준비물 안 해온 놈은 혼날 거야 하고 보냈는데, 기환이가 아침에 학교 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도화지 사게 돈 줘. 그러니까 야 이놈아 먹고 죽으려도 없는 돈을 무슨 그럴 것 같으면 학교 가지 마 하고 이 부지깽이 끝에 불이 붙은 걸로 막 쫓아나와서 나오길래 기환이가 벗어진 고무신을 들고 도망을 쳤대. 그래도 터덜터덜 학교로 왔어. 미술 시간이 됐는데 자 이번 시간에 미술 시간이니까 전부 도화지하고 크레용 꺼내요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꺼냈는데 기환이 책상만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이 기환이 너 나와 해가지고 그 옛날 나무자래요. 나무자를 세워가지고 손바닥을 5대를 때리고 너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해서 손 들고 서 있는데 아이들이 그 수업을 받으면서 자꾸 뒤로 돌아보면서 놀리고 막 혀를 내밀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림을 그리면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기환이가 갑자기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이 김기환이의 가출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가출해서 나가봤자 앵벌이 시키고 도둑질 시키고 온갖 고초에 다 휩쓸려 다닌 거예요. 그래서 걔는 돈 많은 사람을 평생 원수로 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면에 여러분 그 파파로티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누구야 뭐야 그러니? 김호준하고 그 한석규가 선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한석규가 건달 부두목을 얻어맞아 가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악을 시켜서 세계적인 파파로티를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기환이가 지존파 김기환이가 한석규 같은 스승을 만났으면 김기환이는 탄생하지 않았다. 또 반대로 그 건달 두목이 초등학교 그 김기환이 담임 선생을 만났다. 그러면 그건 정말 악기로 변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형이 이렇게 맺어지는 인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래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을 맺어가게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쫓기니까 뭐 절반까지도 못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서 들은 얘기 중에 단 하나라도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 될 것이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상적으로 P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다. 근데 살면서 흔히들 그래요. 정말 힘들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탄식조로 세상에 답 없어. 인생 답 없어 그래요. 그죠? 대다수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뭐냐? 사니까 사라지더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맞아도 살면 사라진다. 자기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야비하고 나쁜 사람이다. 그 정신으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죽어서 뭐 할 건지 물어보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왜 사람이 어떤 길을 갈 때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서 뭐 할 건데 물어보세요. 없어요. 할 일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에 있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살면 사라진다. 이 말 한마디 기억하시고 내일도 가열차게 잘 사는 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노스텔지아 좋은 공연 때문에 제가 빨리 도망가는. 네, 감사합니다. 신천이 스님의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해가지고 아주 진솔하고 또 울림 있는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제 금구에 가시면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소야 문학관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거기 곳에 가시면 또 우리 신천이 스님을 뵐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바쁘셔서 그쪽에 가시면 저희 신천이 스님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시라든지 문학을 접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 이 종가 고택의 아름다운 밤을 수놓으실 분을 아까 조금 전에 노래 들으셨죠? 예, 노스텔지어의 노래 한 곡이 아니라 두 곡인가요? 더 많이 들어주실 거죠? 예, 더 많이 여러분들의 호응에 반해서 더 많이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노스텔지어 이분들은 이제 유성훈님하고 백진영님을 알고 또 새로운 분이 또 계신데 성함이?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막걸리. 백진영님 그다음 막걸리. 네,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백진영님이라고 제가 사실 유튜브 검색하다가 그 별미송가 그 노래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작곡을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지금 앞으로 들려주실 노래도 저희 신천이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시를 쓰신 거를 이제 백진영님하고 우리 소원님이 아까 이제 작곡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유일물 있죠. 그 유일물에 나와 있는 그 노래를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일물에 쓰여진 그 가사 말을 잘 음미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아름다운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서야 스님의 가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시 별미소 저희 히트곡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이 어째였던가 별하고 얘기하던 날 가슴 속에 묻어둔 비밀이 어디
말에 버렸지. 유난히 밝았던 그 별을 아이처럼 맑게 웃으며 부끄러워 붉어진 내 얼굴 가만히 비춰주었지. 저럼 이렇게 빈기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소년이 날려준 내 사랑 어디였을까. 오늘 밤 날 보며 미소 짓는다. 유난히 밝았던 그 별 아이처럼 맑게 웃으며 부끄러워 붉어진 내 얼굴 가만히 비춰주었지. 오늘 밤도 홀로 뜨면 날 보며 미소 짓는다. 날 보며 미소 짓는다. 유튜브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그 라이브로 듣는 게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인물이 되니까. 네, 맞아요. 예, 인물이 훨씬 나아요. 예. 유튜브. 산증. 좀 어두워서 그런데 사실 저희는 비주얼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좀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 이게 원샷 같은 거 좋아요. 네. 거. 네. 이번에는 서현 스님의 노래가 워낙 한 곡만 더 들려드리고 지겨우니까 다른 거. 안 지겨운데. 예. 예. 그 서현 스님 가사 중에 가장 좋은 하늘새라는 건데요. 예, 이거는 이 새가 날아와서 이성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물어가가지고 똥을 넣는데 행복과 기쁨과 희망의 똥 만드는 아름다운 새 하늘새입니다. 저 공연하는 거 봐야지. 그거도 들어.
별처럼 내 영혼 속으로 날아와 슬픈 내 시